네, 안녕하세요. 이번 10주차 실습 문제 날씨 및 유동인구에 따른 교통량 추이 예측을 담당하게 된 조교 김태준입니다. 이번 실습 문제는 SVM을 이용하여 이제 날씨 및 유동인구에 따른 이제 교통량 추이 예측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번 데이터셋에서 이제 먼저 로드를 하는데 한글이 포함된 CSV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CSV 파일을 로드할 때 이제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한번 불러오면 다음과 같이 깨진 형태로 이제 읽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이제 컬럼으로 이제 불러오고 싶은데 이 형태로 이제 불러오는 게 좀 힘들었어요. 어떤 형태인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원인이 판다스의 리디 CSV가 이제 기본적으로 UTF-8이라는 코덱을 지원합니다, 디폴트로. 근데 이제 저희가 제공한 데이터셋은 이제 윈도우 환경에서 한글용 인코딩인 CP949를 이용해서 이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이제 불러올 때는 다음과 같이 아구멘트를 추가해서 불러와야 하지만 이제 한글을 이용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네, 다음과 같이 이제 한글이 사용되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불러오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셋 특징이 테스트셋 같은 경우는 이제 약 10,000개, 이제 트레인 같은 경우 약 2만 개의 상대적으로 라지 스케일 형태의 이제 데이터셋이고 이제 컬럼이 이제 14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이번 실습 문제는 SVM을 이용해서 푸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을 풀기 위해서 저는 이제 베이스라인 코드로서 SVM은 이제 SVM 기반 리그레서 모델인 SVR을 이용했고요. 스케일러는 이제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널은 리니어 커널을 사용했는데요. 이제 리니어 커널을 사용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이게 라지 스케일 형태의 모델을 풀 때는 이제 RBF나 혹은 이제 폴리 같은 커널을 사용했을 때보다는 이제 리니어를 사용하는 게 좀 더 예측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회귀 문제를 풀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커널 리니어를 사용했고요. 이제 스탠드 스케일러 적용을 하고 이 모델에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을 시키고 예측을 해서 이제 알트 스코어로 그거를 뽑는 걸로 이제 기본으로 해서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스 문제 하면서 이제 많이 들어온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모델을 학습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나 봐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이게 정상인 게 맞냐라는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문제 없이 11초 정도의 시간으로 이제 예측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성능도 0.325 정도가 나왔고요. 이제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SVM 기반의 분류기를 사용하신 분이 많았습니다. 네, 해당 문제는 이제 회계 문제에 속하는데 이제 이 문제를 이제 교통량이니까 이 양들을 이제 다 클래스로 봅니다. 이 모델이. 그렇기 때문에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걸 다 분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SVR을 사용해서 이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VM이 이제 사이클론에서 SVM을 이제 리그레션 형태의 모델을 따로, 그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따로 이렇게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SVR을 이용해서 하셔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회귀 문제인지 분류 문제인지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하신 다음에 모델을 이제 채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인은 이제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 즉 이제 너무 데이터셋이 너무 이제 학습해야 되는 스페이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모델이 이제 수렴을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간단합니다. 스케일러를 이용해서 사실 해결이 가능한데요. 이제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뭐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어, 아이, 설명을 드리면, 네, 보면은 이제 분포 정도가 굉장히 상이한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시도명 같은 경우는 0과 1의 두 개 이제 컬럼으로 이제 0과 1에 대한 이제 엘리먼트로 돼 있고, 운명동명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총 잠시만요. 총 40개의 컬럼을 40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0부터 1, 이건 0부터 40. 거주인구 같은 경우는 이제 플로트 형태로 되어 있고 근무인구도 플로트 형태로. 어쨌든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이제 각 피처들이 이제 각 컬럼들이 좀 다양한 분포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모델이 이제 예측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이제 상이하다 보니까 피처 스페이스가 크다고 이제 명시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또 어쨌든 피처 스페이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스케일러를 이용해서 이거를 이제 많이 줄여주는 겁니다. 스페이스를. 스탠다드 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과 분산을 이용한 방법인데, 즉 이 평균과 분산을 이제 0과 평균은 0, 분산은 1로 맞춰줌으로써 이제 모델의 스페이스를 굉장히 많이 줄이는 방식입니다. 사실 스케일러가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다른 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제 민맥스 스케일러 사용하셔도 되고, 민맥스 스케일러도 동일하게 모든 값을 0과 1 사이로 이제 맥스 값과 민 값을 이용해서 0과 1 사이로 만들어준 거고, 로버스트 스케일러 같은 경우도 뭐 중간 값과 사분의 값을 이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뭐 스페이스를 줄인다는 스케일러가 그러니까 피처 스페이스를 줄이는 목적이 또 있기 때문에 뭐 어떠한 스케일러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줄여준다면은 지금처럼 이제 12초 안에 이제 적당한 성능이 적당한 속도, 오래 걸리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요. 혹은 이제 아예 그냥 모델의 맥스 히터를 이제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모델이 학습하면서 일정 스코어를 이제 만족하면 이제 학습이 잘 됐구나, 이제 수렴했구나라고 이제 판단하고 학습을 종료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판단하지 않고 그냥 너가 이제 반복하는 횟수가 일정 횟수 이상이면 이제 종료를 해라라는 방식으로 이제 쓸 수 있는 아구멘트가 있는데, 이제 맥스 히터라고 합니다. 이 맥스 히터를 이제 아래 같이 매겨주시면은 이제 SVR에다가 이제 맥스 히터를 이제 만이라고 설정해주고 실행하면은 한 2초 정도 시간 안에 이제 끝나고 성능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라지 스케일 같은 경우는 조기에 종료시키는 방법 혹은 이제 피처 스페이스를 이제 피처를 엔지니어링 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알투 스코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매트릭이 이번에 알투 스코어였습니다. 아마 처음 보신 분이 많으실 텐데, 알투 스코어는 데이터랑 이제 내가 이제 예측한 회귀 모델이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해서 측정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알투 스코어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스퀘어 스코어에 대해서 좀 더 정의 내려 설명드리면, 이제 실제값 분산 대비 예측값의 분산 비율로 정의가 되고요. 이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이제 1에 가까울수록 이제 데이터 적합한 모델을 가집니다. 아래서 보면은 사실 마이너스 값이 이제 넘치는 값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알투 스코어가 통계적으로 이제 정의를 내리면 피어슨 상관계수의 이제 스퀘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상관관계, 그러니까 상관관계 형태를 하는데, 이제 마이너스 1, 그 피어 상관관계 수가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사이를 가지는 이제 형태인데, 이제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이제 음의 상관관계가 큰 경우, 이제 1 같은 경우 양의 상관관계가 큰 거고, 이제 0이 가까울수록 굉장히 안 좋은 형태인데, 이걸 스퀘어를 주면서 0과 1 사이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쪽 모델에 대한 스코어를 사용하면서 좀 간소화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수식을 따지면 1-의 이제 y 값의 분산분의 MSE거든요. MSE 민스퀘어 에러를 사용하는데, 지금 이 수치가 나온 거는 굉장히 지금 MSE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모델이 원래는 모델이 이제 데이터를 형태를 이제 간통한 형태가 되야 되는데, 간통이를 같이 나란히 가는 방향을 돼야 되는데, 그거를 수평적으로 뚫어버린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굉장히 어, 네, 어쨌든 결론만 말씀드리면 굉장히 안 좋은 성능을 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값이 0.325가 나왔었는데,
이제 재밌게도 이 모델이 성능이 잘 나오는 모델이 제가 여러 가지 성능 모델들을 테스트했을 때 디셔틀이 리그레서가 많이 성능이 높았습니다. 저번 주에 배운 모델인데 평가를 해봤을 때 0.95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높은 수치를 찍으신 분들이 디시전 트리를 사용해서 이제 평가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더 내용을 더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몇몇 분들이 이제 이 데이터셋을 어떻게 가공해서 주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이 데이터 같은 경우 제주 데이터 허브에서 제공을 받았고, 근데 이 제주 데이터 허브가 이제 자치도,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나 혹은 이제 기업들이 이제 데이터를 공개해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은 데이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날씨미 유동인구에 따른 교통량 추이를 이제 제공해주는 걸 이제 이거를 다운받아서 사용해서 저희 이제 기계학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을 했고요. 이걸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시고 풀에서 단기하신 다음에 이제 CSV 다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공은 다음같이 콜앱에서 가공했고 이제 불러온 다음에 이제 불러와 보니까 이제 어떤 이슈들이 이제 발생하겠죠. 이제 그 이슈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오늘 이번 실습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한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인코딩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제가 풀고 문제가 되는 걸 이제 판단해서 이슈에다가 남겼고요. 그다음에 이때 당시 이제 라벨 인코더를 배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뽑았을 때 한글로 이제 스트링 형태로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문제를 쉽게 풀어야 할 텐데 이게 들어있으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각각의 컬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시도명과 이제 음면 동명에서 각각 숫자로 매핑을 시켜줘서 라벨 인코더를 진행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자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링 형태로 되어 있었고 이제 이 추가로 각 면 월일이 이제 하나의 피처로 사용된다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다. 리그레이션 하는데 이제 모델이 리그레이션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하여 추가를 해서 총 14개의 컬럼 형태로 만들어졌고요. 이 형태로 해서 뭐 추가적인 피처 엔지니어링은 딱히 없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이제 난값이나 이제 난값이 있는지 아니면 뭐 약간 이상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는데 별도의 그 값들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값들 개별 이제 각 컬럼들의 값들이 스트링 형태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했는데 딱히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이용해서 이제 0.33 비율로 나눠서 CSV 파일로 만들어서 줬고요. 이제 이 데이터셋으로 이제 샘플 서브미트를 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불러와서 콜앱에서도 다시 불러와서 이제 어느 모델에서 어떤 형태의 스케일러가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다른 조교들도 비슷한 형태로 해서 시스 문제를 만들고요. 지금 오늘 발표를 통해서 이제 궁금증이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